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중국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가장 불안정한 영내 행위자로 인식하고 있다고 미국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중국이 북한 문제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한국, 일본과 함께 앞으로 더 많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을 중국 측에 밝혔다고도 전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최근 방중 기간 중국 측의 대북 영향력 행사를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20일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으로부터 김정은과 그의 미사일, 핵 프로그램에 대한 압박을 돕겠다는 약속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약속은 없었다면서도 중국이 영내에서 가장 불안정한 행위자가 반복된 미사일 실험과 심지어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있는 김정은 위원장이란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미사일 실험에서 멀어지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루기 위한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중국의 협력을 원한다는 점을 중국 측 카운터파트에게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중국이 어떤 이유로든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한국, 일본과 함께 미국과 동맹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더 많은 방어 자산을 영내에 배치하고 함께 훈련하는 것은 중국을 겨냥하진 않지만 아마도 중국이 좋아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사용할 방법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과거 미국은 그렇게 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유로든 그렇게 하지 않거나 하지 않으려 한다면 미국은 스스로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중국은 인식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런 점을 구체적으로 시진핑 주석에게 제기했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하고 친강 외교부 장관은 8시간, 왕이 외사판공실 주임과는 3시간 반, 시진핑 주석과는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진핑 주석과의 대화는 6만 피트 상공보다도 높은 수준이었다며 구체적인 사안은 다루지 않았지만 관계적 측면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서로의 차이점을 다룰 방안, 협력 확대 방안 등을 공유하기 위해 그와 대화하는 건 매우 중요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블링컨 장관의 18일과 19일 중국 방문에 대해 현재 미중 관계가 올바른 길에 있다고 본다면서 일부 진전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주 센타클레라를 방문한 자리에서 미중 관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우린 지금 여기 올바른 길 위에 있다면서 블링컨 장관이 대단한 일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북한의 도발 중단과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미국 내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미중 갈등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인데 다만 전략자산 전개 등 미국의 영내 군사력 강화에는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견해도 나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셉 디트라니 육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는 20일 BOA와 전화 인터뷰에서 현 북중 관계와 관련해 전략적 연대가 심화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지도부가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고 특히 최근 북중 교역이 재개되는 상황인 만큼 블링컨 장관이 언급한 북한에 대한 중국의 특별한 위치는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The lockdown, North Korea wasn't doing anything with anyone. And now, now things are opening up again. This is the time for China, for President Xi Jinping working with Kim Jong-un to use its leverage to convince Kim Jong-un. My personal view is I think Kim Jong-un would be somewhat receptive to President Xi Jinping. 그러나 중국이 미국의 요구대로 대북 지렛대를 활용할지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블링컨 장관의 방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더라도 중국의 대북 문제 협력을 기대할 만큼 미중 갈등이 해소되지는 않았다고 분석합니다. In the current environment with the level of mistrus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feeling as if U.S. policy in the region is to contain and encircle China, I think it's very difficult to get Chinese assistance on North Korea. Perhaps even impossible to get assistance right now.
The North Korea issue is now something that they can use as leverage for their wider geopolitical disputes with the United States. So if we are going to continue to bolster our partnership with Taiwan, then why should China lift a finger for us on North Korea? 다만 북한의 도발적 군사 행동이 계속됨에 따라 미한일 군사 협력과 미군의 전략자산 영내 전개가 강화되는 상황을 중국도 부담스러워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중국 출신으로 핵안보 전문가인 통자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도발 때문에 이런 조치들이 불가피하며 이는 중국의 안보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국 지도부에 강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o I think by highlighting that connection would help Beijing better recognize the necessity to influence, to more, strongly influence North Koreans' decision making in order to advance China's own security benefits. 이런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북한의 도발 중단과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한 블링컨 장관의 발언에 대해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관련 질문에 대해 각 측이 문제의 난점을 직시하고 각자의 책임을 감당하고 유의미한 대화를 통해 각자의 합리적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경제 안보와 관련해 중국을 겨냥한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VOA가 미국 의회 기록 웹사이트를 살펴본 결과 올해 들어서 미국 의회에 경제 안보와 관련해 중국을 겨냥해 발의된 법안은 최소 6건으로 미국의 전략 비축유가 적국에 판매되는 것을 금지하는 하원 법안과 적국이 미군 시설 인근 땅을 매입할 수 없도록 하는 상하원 법안 등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법안들은 모두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북한은 별다른 해당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이란과 함께 적국 중 한 곳으로 법안에 적시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들은 모두 중국의 경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상원 각 위원회 중국 정부로의 선진기술 유입 제한과 중국 정부에 대한 투자 유입 축소, 국내 경제 투자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시행하는 대북 제재의 근거가 되는 국가 비상사태가 1년 더 연장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미국 연방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추구를 통해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고 영내 미군과 동맹, 무역 파트너를 위협하는 북한의 행동과 정책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경제에 계속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유로 북한과 관련해 행정명령 13466호에서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조치 연장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 2008년 6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처음으로 시행했으며 이에 따라 북한 관련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해마다 이를 갱신해오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정찰위성 재발사 움직임을 비판하고 미국의 방위 공약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군사위성 재발사를 시도하면 요격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난 1, 2주간 북한에서 본 것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영내 평화와 안보를 불안정하게 하고 위협하는 데 위성 발사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북한의 계속되는 불안정한 행동으로 인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공약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또 미국과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작동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다면서도 한국 측과 계속 조율하면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가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북한 인권법을 입법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캐나다 의원들과 전직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캐나다 하원의 알리 에사시 외교 국제개발위원장은 지난 17일 북한 인권법 입법 재추진 캠페인을 개최한 캐나다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협의회 서한을 보내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탄스럽다면서 캐나다와 한국 두 나라의 긴밀한 협력이 북한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디 스그로 하원 의원도 이날 행사에 보낸 축사를 통해 캐나다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한국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양국이 협력하면 긍정적 변화를 조성하고 북한 주민의 복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5년 캐나다 의회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던 어윈 커틀러 전 법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관련 운동이 재개된 것을 환영한다며 북한 주민의 인권이 지속적으로 악화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움직임은 시의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북한 인권 단체들이 유엔이 제정한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중국 내 탈북민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고통받는 난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민간단체인 북한 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는 20일 VOA에 탈북민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고통받고 박해를 받고 있으며 코로나 사태 이후 북한의 국경 봉쇄가 풀릴 경우 가장 먼저 강제 북송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난민에 관한 국제법을 준수하고 미국과 한국 정부는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 내 탈북민들이 국제법상 난민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법적 지위를 보장받거나 망명을 신청할 기회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고문과 자의적 구금, 처형 등 인권 침해를 당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중국 정부는 국제법에 의거해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